이렇게 영수회담 제안까지 받은 민주당 분위기가 좋은 게요. 아직 22대 국회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당내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직을 놓고 벌이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해 당내 최다선이 된 조정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직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력 경쟁자는 혁신의장을 내걸고 강한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6선의 추미애 전 법무장관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5선 중진들도 대거 의장직을 노리고 있습니다. 누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꿔 물어보시면 안 돼요. 누구 찍으실 거냐고.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기밀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누구 찍으실 거예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초선이지 바보는 아니시잖아. 아니 초선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바보 취급합니까? 다 같이 초선인 주제에. 아니 왜냐면 제가 우리가? 민주당 예. 당선인 분들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누구 찍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기류가 형성되어 네네. 있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 찍겠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대체로 조정식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당내 평이 적이 없다라는 말씀들이 좀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또 국회 관례상 최다선이 맡아오는 것이 또 관례였고. 네네. 각각의 의원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누가 돼도 좋습니다라는 입장으로 바라볼 거라서 네네. 그 안에서 본인 잘하는 분이 당선되겠다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소수 하나. 그래도 이분이면은 우리 여당 입장에서 같이 좀 협치를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쉽지 않겠는데. 아니 아까부터 대통령과 야당 대표 자주 만나고 그러시라면서요 지금. 이번에 그러면 천하람 당선자가 있는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준석 대표는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하십니까? 저는 사실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내가 보기에는 다음 대표는 뭐 천하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개혁 신당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천하람이 대표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당대표는 개혁신당은 젊은 정체성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대표는 천하람이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당선인으로 나왔는데 너무 업돼서 과한 방송 욕심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여러 정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세운 그런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원내에 있는 구성원들보다는 조금 폭넓게 여러 원외에도 좋은 자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열어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출마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원해도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당원들이 원하면 굳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본회의장이라는 공간은 네. 300명의 국회의원 외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대표 연설을 할 때도 국회의장 앞에서 할 때도 원외 인사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이제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당선인 이렇게 세 분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될 거라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개혁신당의 선택은 이준석 대표 불출마했다고 하면 천하람 당선인 쪽으로 모여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겠냐. 당원들이 그쪽으로 모일 것이다, 의견이. 보이고 이제 지금 일단 사양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초선 시작도 하기 전에 나쁜 것부터 배웠거든요. 저는 천하람 당선인이 출마하셔야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이제 비교섭 단체를 해봤고 네네. 비교섭 단체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뭐 자금 문제도 그렇고 언론의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게다가 원외 대표까지 되신다면 많이 좀 주목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오히려 원내에서 당대표를 맡아주셔야 개혁신당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제들을 좀 더 소구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제가 대기실에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당대표 하셔야죠. 지난번에 못 하셨잖아요. 저쪽까지 안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천하람 당대표 되면 원내대표는 3명 중에 1명 당대표면 2명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아마 저는 뭐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이제 사실은 당 대표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원내 대표를 하시는 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들어온 원내입니까? 그래서 원내 대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굳어지는 건가요? 이준석 원내대표, 천하람 당대표? 한 분 또 이주영 당선인이신가요? 네. 또 네. 정책위의장 맡으셔가지고 약간 너무 전군의 간부와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뭐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개혁신당이 자강하겠다, 선명한 야당의 길을 일단 걷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처음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 앞으로도 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봐도 되나요? 일단 뭐 꼼수는 안 부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속적인 연대나 공동 교섭단체 구성 같은 거는 저희 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 같은 야당이고 협력할 부분 저희 당연히 협력하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같이 정말 손잡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 벨 수 없다. 대표적인 게 내로남불의 어떤 조국 대표다. 그런 얘기 막 많이 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놓고 또 이제는 뭐 교섭단체에서 우리 좀 뭐 간사도 몇 개 더 확보하고 예산도 받읍시다. 이거 꼼수잖아요. 저희 이낙연 대표랑 그렇게 꼼수 부리다가 국민들께 심판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요청은 받으셨어요? 그 다들 물어보시는데 요청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대표님이 저한테 요청한 바도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저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원내에 있어 보면요. 제가 이제 보좌관 생활 오래 해서 더 많이 봤는데 상임위마다 간사를 맡는다는 것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이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아마 처음엔 응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것이 가지는 힘을 생각해 보면 그 유혹을 견디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위기잖아요. 대한민국도 위기잖아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이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때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 혁신 경쟁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이 세 분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둠의 젊은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들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약간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어둠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시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반대로 추미애 장관 같은 분을 보고 이제 어둠의 윤석열 캠프 뭐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저희 개혁신당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모든 원내 당선인이 80년대생인 정당입니다. 저희는 정말 정치 세대 교체를 여는 마중물 그리고 또 어떤 핵심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어떤 세대 기반의 연합 정치 같은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면 재밌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성애 한마디씩 말하라 그러지 않아요? 편집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성애 당선인의 한마디. 네, 전반기 목표인데요. 최상병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거 근데 21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뭐 되면 전 또 딴 걸 하고요. 안 되면 22대 초반에 꼭 실천하겠습니다. 김용태 당선자 혹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 통과 뭐 이런 거 아니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 만장일치 통과입니다. 만장일치 통과. 여야 협치의 모델로 저 야당 경기도지사거든요. 네네. 또 민주당의 소속의 경기 북부 의원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여야가 협치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판도라에 섰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례시 권한 강화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서울에 들어가겠다고 하세요. 예. 아니 저희는 경기 북부는 북부 특별자치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점점 이렇게 넓히면 되잖아요. 점점. 끝까지 뒤지지 않는 이 예. 패기와 열정에서 뒤지지 않는 세 분의 성공적인 의정 활동도 기대해 보면서요. 패기의 초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